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으며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할수록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 때문이죠.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활동하는 줄리아 카메론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통해 완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그것은 우리가 디테일한 것들에 얽매여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전체를 보는 안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올가미이자 강박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시 전체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한 줄의 시구만 고치고 또 고친다. 종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초상화의 턱선을 고치고 또 고치며 시나리오의 첫 장을 고치느라 다음 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그들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하며 이미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윤곽을 잡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그는 사실 어디로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저는 그녀의 이 말이 많은 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전형적인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완벽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 시작만 반복하는 사람들, 무엇 하나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채 공허한 쳇바퀴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분들은 심각한 완벽주의자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가 만든 강박적인 마인드 속에서 완벽이라는 허상만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자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완벽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공한 누구라도 시작 단계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저들은 완벽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라고 착각하며 첫 단추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며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곤 다시 완벽한 시작 단계를 반복하며 습관적인 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어설프게 시작하느니 차라리 준비를 더 열심히 하며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맞바꾸는 기회비용이라는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나쁠 건 없다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적절한 시기를 찾으며 세월을 흘려보내게 되죠. 언제나 운을 탓하며 내게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불행해하며 비관합니다. 이들은 계속 준비하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모든 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완벽을 핑계로 멈춰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리적인 나태함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멈춰 있어야 할 핑계를 찾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회피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자신을 숨길 방어 기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중한 완벽주의라는 탈을 쓰고서 이건 아직 내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하며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나은 성장과 변화란 그저 괴롭고 고통스러운 작업일 뿐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 완벽할수록 나쁠 건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일하고 더 꼼꼼하게 계획하여 실패하지 않는 게 진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실패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오히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들의 완벽주의와 두려움을 다루는 책인 테드 올랜드의 아트 앤 피어에서는 한 도예 선생님의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합니다. 수업 첫날 한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도자기들의 총 합산 무게로 점수를 결정하고 다른 한쪽의 그룹에게는 단 한 개의 작품만을 평가해 그들의 점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그룹은 도자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로 평가를 하며 두 번째 그룹은 단 한 개의 도자기 퀄리티로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학기가 끝나고 양쪽 그룹의 작품을 블라인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 모두 양으로만 평가한다고 했던 첫 번째 그룹에서만 발견되었던 겁니다. 양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많은 도자기를 만들도록 했던 학생들은 부지런히 시도하고 완성해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갔지만 단 한 개의 완벽한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고자 했던 학생들은 마지막까지도 고민하고 계획하며 끝까지 그럴듯한 이론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결과는 예술 분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르게 실패하기가 성공의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재밌는 건 그중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의 성공까지 오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4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이 생각하는 더 빠른 성공, 더 높은 퀄리티, 더 좋은 인생은 완벽함을 위한 한 가지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 없는 단 한 번의 완벽함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완벽을 추구할수록 모든 것들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완벽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충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행동하면서 동기부여를 얻는 방식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한 이론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꼼꼼하게 빈틈없이 처리하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제자리에서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점차 행동력은 줄어들 것이며 처음에 불타올랐던 의지와 추진력도 사라져버려 끝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주의적 성향인지 혹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 혹은 자기개발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시도하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우리의 행동과 습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인생이란 일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부터 배우며 지금 내가 완벽한 무언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목표로 움직일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배우고 기다리는 인생은 우리를 언제나 성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팀 펠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나 혹은 나중을 위해서 미뤄왔던 것들을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신중해야 한다,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핑계들로 스스로 계속 미뤄두고 덮어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막상 시작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와 결점들에서 배우고 그것을 소중한 피드백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빠른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한 모든 것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오류와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다 보니 따라온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완벽함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우리의 결심과 포기라는 굴레로부터 빠져나와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